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고 여행을 하다 보면 산속에 많은 묘소들이 있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 묘들을 보면서 과연 명당이라는 것이 있을까? 그런데 햇빛이 좋고 밝은 곳에 있는 묘소들은 잔디도 고르고 관리가 잘 되어 있고, 그늘지고 습한 곳에 있는 묘들은 잡초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명당이 있기는 한 모양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래된 묘소인데도 저렇게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은 후손들이 잘 관리한다는 것이고, 그 후손들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에 가능하다는 것이겠죠. 반대로 그늘지고 무너져 내리는 묘소들은 터가 좋지 않기에 후손들이 어려워 미처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일 테고요. 오늘은 옛날 설화 중에 명당에 관련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명당에 묘를 쓴 머슴. 옛날 옛적 아주 없는 집에서 태어난 사내가 하나 있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살림은 늘 빠듯했고 그럭저럭 살아가던 중에 그나마 부모 양친마저 차례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사내는 집도 논도 땅도 없이 얻어먹으며 떠도는 신세가 되었죠. 이 집 저 집을 기웃거리며 남의 밭 한술 얻어먹고 남의 잠자리 끝에 몸을 이며 살아나갔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어느 부잣집에 들어가 머슴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머슴으로 지내던 어느 추운 겨울날 주인집에 초상이 나고 안주인이 장을 보고 오라며 말했습니다. 돈은 여기 있다. 지게 지고 장에 다녀오너라. 머슴은 장에서 상을 치르는 데 필요한 물건을 사다 보니 짐이 많아졌습니다. 한 짐 가득 사서 지게에 지고 돌아오던 길이었죠. 그런데 마을 초입 길가에 허연 노인 하나가 정신을 잃고 술에 취해 웅골인 채 눈 속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엄동설한 날은 춥고 추웠습니다. 이대로 두면 얼어 죽을 것이 뻔했습니다. 머슴은 한참을 서서 바라보다 결국 지게를 내려놓고 아직 집까지는 한참이나 남은 거리, 노인을 업고 얼마큼 가 내려놓고 다시 짐 있는 곳으로 가 짐을 가져오고 다시 노인을 업고 얼마큼 가 내려놓고 짐을 가져오고 몇 번을 하여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노인을 업어 행랑채 자기 방에 눕혀 이불을 덮어주고 아궁이에 불을 지핀 후 안주인에게 장을 보고 온 짐을 전해주었습니다. 주인은 추위에 고생하였다고 술과 밥을 주었습니다. 머슴은 술과 밥을 가지고 노인이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니 노인은 아직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술 깨거든 노인 자시라고 머리맡에 밥과 술상을 놓아두고 머슴은 다른 머슴의 방에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이튿날 새벽 머슴이 소죽을 끓이러 돌아와 보니 노인은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어찌 여기에 와 있는가? 뜻은 방에서 밥이랑 술까지 먹고 참 잘 잤고 덕분에 살아났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목숨을 살려주었으니 이 은혜를 그냥 넘길 수가 없네. 노인은 물었습니다. 부모 양친은 다 있는가? 아, 부모 양친 세상 다 버렸습니다. 자네 부모 산소가 어디 있는지 아는가? 머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명산 하나를 잡아주지. 묘를 옮길 수 있겠는가? 아이고, 그런 데 있으면 일은 할 수 있지만은 그 명산지가 어디 있습니까? 아, 그 내가 하나 잡아주지. 하며 집 밖으로 나가니 앞에 크고 아름다운 산이 있었습니다. 노인이 저 산은 누구의 산인가? 네, 이 집 주인의 산입니다. 그러면 주인에게 묘를 쓴다는 승낙을 받아오게나 하여 머슴은 안주인에게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니 안주인은 머슴이 워낙 성실하고 거짓이 없어 믿고 있던 터라 어디든지 쓸만한데 묘를 써라 라고 승낙을 하였습니다. 하여 둘은 함께 산으로 올랐습니다. 산 중턱에서 노인은 말했습니다. 여기 묘를 쓰면 3년 안에 300석을 하겠네.
조금 더 올라가니 여기는 3년 안에 만석이 되겠구만. 마침내 산 꼭대기에 이르러 노인은 한참을 둘러보며 패처를 꺼내 살피더니 말했습니다. 여기는 대명산이다. 묘를 쓰면 아들 셋이 나서 삼정순 6판서까지 오른다. 그러고는 낮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허나 첫날 밤에 신랑은 반드시 범에게 물려간다. 머슴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난한 삶, 앞날이 보이지 않는 신세. 그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쓰겠습니다. 부모면은 그 대명산에 쓰였습니다. 묘를 쓰고 얼마 지나지 않아 머슴에게 혼처가 들어왔습니다. 30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갔던 사내였습니다. 혼인날 낮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밤이 되어 신방이 차려졌습니다. 머슴은 첫날 밤에 반드시 범에게 물려간다 하니 처갓집에 밤이 되기 전 부부가 함께 목욕을 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습니다. 부부는 함께 목욕을 하며 부부간의 관계를 가지고 이후 방에 들어가 나란히 베개를 베고 누웠습니다. 그 순간 산천이 갈라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범이 들이닥쳤습니다. 범은 신랑을 입에 물고 손삭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풍물을 울리며 밤새 산을 뒤졌지만 신랑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슬픔 속에서 목욕을 하며 가진 인연으로 인해 아이를 베게 되었고 아들 셋을 한꺼번에 낳았습니다. 새 쌍둥이였습니다. 신랑은 범에게 물린 채 밤새 천리를 가 굴 앞에 던져졌습니다. 범은 새끼를 둔 암범이었고 먹이를 찾으러 나간 사이 새끼는 벼랑이 독수리에게 물려가 먹이가 되기 직전이었습니다. 범은 돌아가면 될 것을 급한 마음에 벼랑 위를 향해 뛰고 그러다 떨어지고 뛰고 또 떨어지고를 반복했는데 어느 순간 바위 틈에 끼었으나 기운이 없어 꼼짝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산에 나무를 하러 왔다가 구해달라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 범의 굴 근처에 가니 벼랑 사이 바위 틈에 커다란 호랑이가 끼어 꼼짝을 못하고 있어 벼랑 위에서 큰 바위를 굴려 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범의 굴에 들어가 보니 죽기 직전에 신랑이 있어 구해냅니다. 신랑은 살아났지만 쏜살같이 달려온 범에게 물려 있었던 탓에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딱한 사연을 듣고 범의 가족을 신랑에게 주었습니다. 범 가족을 노잣돈 삼아 10년 가까이 이 마을 저 마을 아내를 찾아 떠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찾아 들어간 큰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그는 이런 말을 듣습니다. 부잣집 하나가 있는데 여자가 홀로 살고 남편은 첫날 밤에 호랑이에게 물려갔다네. 그날 밤 생긴 아들 세 쌍둥이는 보통 똑똑한 게 아니라네. 사내는 본인의 부인인가 싶어 그 집에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 집에서는 손님 사랑으로 모셔라 하고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얼마든지 있어도 나가라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자고 먹고 하면서 직접 여자 주인을 만나지 못하고 집에 들어가기 전 어렵게 구한 담뱃삼지에 자신이 지내왔던 장가가서 첫날 밤 범에 물려갔던 이야기를 두루마리 한글 편지를 써서 여주인에게 주라 하였습니다. 여자는 담배가 매우 좋아 보여 살피다 안을 보니 한글 편지가 있어 내용을 보니 첫날 밤 범에게 물려간 남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편지를 읽고 바로 남자를 불러들이지 못하고 큰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범에게 물려간 사람도 살아오는 수가 있나? 에이그, 어머니 그 말씀이신가요? 범에게 물려간 사람이 어떻게 살아옵니까? 둘째 아들에게 물어도 마찬가지 대답을 하였습니다. 막내에게 물어보니 웃대 선산을 명산을 썼다면은 살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여 사랑의 손님을 안으로 모셔 목욕을 시키고 새 의복을 입히니 미남자가 따로 없었고 이야기 나누니 남편과 아버지가 틀림없었습니다. 부부는 다시 만났고 아들 셋은 모두 크게 출세하여 정승까지 하였고 남은 평생 복 있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운명은 태어날 때 정해진다고.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쓰러진 노인을 구했던 선택, 두려움을 알면서도 대명산을 택했던 결단, 그 선택들이 모여 한 사람의 삶을 바꾸고 아이 셋의 앞날을 열었습니다. 인생은 겁이 없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겁이 있어도 책임지고 선택할 때 비로소 길이 열리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당신의 선택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